탈세를 하자는 건 아니고 절세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억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그걸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안 내도 되는 거죠. 방금 소름 돋았어요. 우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산관리 구조대 내 돈을 지켜라! MC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요즘 정말 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 더 나아가 어떻게 불리느냐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은행 자산관리 구조대원분들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 재무 관련된 뭐 돈 얘기들 진짜 많이 하잖아요. 자산 관리하는 그런 꿀팁들 혹시 뭐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시면은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ISA라고 들어보셨나요? 테러 집단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네. 개인 자산 종합 관리 계좌라는 건데요. 네. 올해 들어서 많이 개정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비과세 상품을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이에요. 첫 시간부터 이렇게 엄청난 꿀팁을 주셨는데 ISA 일단은 요거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새 주식 거래들 많이 하시죠. 아 왜 주식 나 빼곤 다 버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지금 시점에 내 자식들한테 증여를 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자식들이 증여를 받아서 추후에 주택 구입 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야, 어떡합니까? 여러분, 진짜 오늘 내 돈을 지켜라 뿐만 아니라 내 돈을 잘 물려줄 수도 있는 그런 꿀팁들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내 돈을 지켜라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사연부터 저희가 조금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빠, 커피 사왔어. 우리 이쁜 딸 하나 왔구나. 아빠를 위해서 커피까지 사온 거야? 응. 그나저나 우리 귀하신 따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행차를 하셨나? 나 취직했지롱. 뭐? 네가 다니고 싶다는 그 회사? 합격 전화 오자마자 제일 먼저 아빠한테 달려온 거야. 야, 우리 딸 정말 대견하다. 드디어 해냈구나. 근데 아빠, 잊어버린 거 아니지? 나 취직하면 집 사준다고 했잖아. 아빠가? 까먹은 척하는 거야? 농담이다, 농담. 응? 아빠 그 약속 기억하지. 걱정하지 말고 네 명의로 아빠가 집 한 채 사줄게. 근데 아빠, 요즘 집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인가? 그런 걸 써야 한다고 하던데?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빌려준 돈으로 집 살 때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 차용증을 쓰면 되지. 차용증. 차용증? 아빠가 딸한테 돈을 주는데 차용증이 필요해? 그럼 부모 자식 사이라도 확실하게 해야지. 응? 먼저 차용증부터 쓰자. 응?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까지? 일단 집부터 사줘잉. 자, 일단은 뭐 저런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에 너무 부러운 마음이 좀 있고, 아니 그래도 아무리 이제 부녀 사이라도 요즘에는 차용증을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사실 차용증을 쓰고 안 쓰고는 본인들의 몫이긴 하지만 특히 세법적으로 볼 때는 차용증을 작성해 놓고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삭막하다, 삭막해 정말. 네. 하루가 멀다고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네. 우리가 조금씩 오르는 월급으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그러니까 집을 살 때 도움을 주려면 이제 차용증을 써서 자금을 빌려주는 그런 형태로 많이 하고 계세요. 아, 그렇습니다. 이 차용증 정확하게 뭔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 차용증 뭐 그런 정확한 그런 양식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상훈 씨 저한테 3억 빌려줄 수 있으세요? 아니요, 못 빌려주죠. 3억도 없습니다. 3천도 없어요. 근데 혹시 네. 빌려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그냥 주실 거예요? 아니죠. 절대 그냥은 못 드리죠. 네, 그렇죠. 그럼 뭘 받으실 거예요? 뭔가 일단은 언제까지 갚겠다 뭐 그렇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자는 또 얼마를 뭐 맞습니다. 이런 것도 맞습니다. 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얼마 빌려줄 건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언제까지 갚을 거고 이자도 받아야겠죠. 이자 받아야죠. 그렇죠. 이자는 매달 받을 건지 분기에 한번 받을 건지 이것도 다 기재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제가 돈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늦게 주거나 안 주면 경찰서 가야죠. 네,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지연 이자에 대한 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상세하게 적을 수가 있겠죠. 와,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은 것들을 좀 적어야 되는데 또 막상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그렇죠. 네, 꼭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적으면 될 것 같고 이거 있었어요. 무슨
주택 구매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쉽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집을 살 때 그 집을 사기 위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를 적어서 제출하는 겁니다. 작년 3월에 좀 더 확대가 돼서 네. 우리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에 집을 살 때는 네. 3억 이상의 주택,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 제출을 했었다라면 작년 10월 27일부터는 좀 더 강화가 돼서 네. 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집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사실 돈을 주면 저는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저런 것들도 뭔가 문제가 될 수가 있나 봐요. 그렇죠. 최근에 국세청에서 이제 추징한 사례들을 좀 살펴보시면 사람들이 차용증을 작성해야 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세요, 많이들. 네. 그래서 차용증을 씁니다. 네. 그런데 차용증 이자를 안 줘요. 또 아빠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당장 내가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맞아요. 차용증의 계약 기간을 30년, 40년 합니다. 30년 동안 이상훈 씨 저한테 3억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 진짜 내 아들이라면 그렇게 좋을 것 같은데 생명부지 모르시는 분이어서. 그렇죠. 내가 세무공무원이다 생각했을 때 이런 차용증을 보고 이 내용들이 제3자와의 거래처럼 똑같이 했다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네.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이자를 안 준다거나 차용 기간을 30년, 40년 또는 뭐 50년 잡는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차용증을 써도 잘못 쓰면 또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또 이 차용증 왜 근데 이렇게 많이들 또 하시는 걸까요? 바로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절세가 가능하죠? 자, 일단 9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한 2억 정도 있고 주택자금 대출로 한 4억 정도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도 얼마 부족하죠? 3억이 3억이 부족하죠. 자, 3억이 부족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엄마나 아빠로부터 증여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 그 돈을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아 그래요? 네, 증여세를 내야죠. 맞네. 증여세가 있었네요. 3억이란 자금을 받으면 대략적으로 증여세가 4천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4천을 빼면 그만큼 또 공백이 발생을 하죠. 네. 그 얘기는 추가적인 증여를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억이 필요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좀 돈이 좀 되신다면 한 4억 빌려서 증여세 내고 3억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탈세를 하자는 건 아니고 절세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차용증인데요. 제3자로부터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적정 이자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적정 이자율을 주지 않을 경우 그 차액만큼 증여가 되겠죠. 그런데 이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적정 이자율이 얼마냐. 이거는 명확하게 고정된 값은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변하긴 하지만 현재는 4.6%로 되어 있고요. 네, 좀 높죠. 높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리고 4.6%의 이자를 줘야 되는 적게 줬다. 그러면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그 증여에 해당되는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로 좀 돌아가 보면 우리가 3억을 빌린다라고 했죠. 네. 1.6%의 이자를 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4.6%의 이자를 줘야 되는데 1.6%밖에 안 줬으니까 3억의 3%인 900만 원이 증여에 해당되는 게 맞지만 네. 그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 진짜 이건 엄청난 꿀정보입니다.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셨죠? 제가 약간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아까 그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이 기타 차입금이 많으면 요거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타 차입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특수 관계인한테 돈을 빌려서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무조사 리스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부모님이 은행에 예금을 해두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3억을 부모님 이름으로 예금을 하고 네, 예금해요. 그 예금을 가지고 자녀가 담보대출을 받는 거예요. 아 그럼 부모님이 네, 돈을 은행에 맡기고 네. 그걸 담보로 그렇죠. 하나 끼는 거네요. 은행을 그렇죠, 하나.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상의 기타 차입금이 아니라 은행 대출금으로 그게 기록이 되거든요. 네. 저 방금 소름 돋았어요. 우와. 네. 그럼 은행 끼면은 뭐 이자가 뭐 조금 더 높고 막 그렇지 않을까요? 약간 그것도 걱정이 좀 되는데. 네, 은행에서는 은행 예금에 플러스 대출 금리를 이제 알파해서 나오게 되는데 네. 그 차이가 아까 말씀해주신 4.6% 네. 계산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 자금이 연간 1,0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돼요. 저 방금 소름 돋았어요.
대단합니다. 요거 살짝 정리해 주실까요, 세무사님? 네, 일단 국세청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금전대차 거래를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라고 그리고 이자를 줬다라고 안심할 부분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판단하지 마시고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저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오늘 진짜 증여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차용증을 이용한다면 또 약간의 이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또 꿀 정보를 또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자산관리 구조대 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자산을 구조해 주실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